사람들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공간이 아니라 상황인데.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저희가 이제 안나 마지막 회로 좀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회 드디어. 네. 안나도 크게 이제 3부작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3부 5, 6화. 그렇죠. 마지막 이제. 네, 마지막 날이죠. 네, 일주일 동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안나? 안나. 굉장히 드라마보다 문화작품에 가깝죠. 약간 소설 본 느낌. 그리고 마지막 때문에 내가 소설을 많이 따랐죠. 약간. 그쵸, 작법이 있죠. 약간 소설 비슷하게 약간이 아니고 그냥 대놓고 네, 소설같이. 네, 영상물보다는 확실히 약간 그쵸. 볼 때 그냥 드라마보다 좀 문학 소설 보는 느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신선했죠. 진짜 좀 네. 진짜 작품 읽는 읽는 느낌이었죠. 보는 느낌이 꼼짝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물에서는 이런 느낌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진짜 근데 구현을 잘했어요. 그죠. 보면서 그런 면으로 좀 신기한 작품이었다. 그죠.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영상물이. 그죠. 이거 좀 많이 느꼈고, 또 느끼셨다고 그랬죠. 네, 그죠. 그리고 또, 딴 건. 딴 것도, 연기는 하나 얘기했지만은, 연기 자체는 진짜. 수지의 연기력. 수지 연기, 현주 말고도, 이제 현주 연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구멍이 없었다. 없었죠. 사투리 진짜 신의 한 수였죠. 혜지훈이 그 사투리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최지훈의 사투리 진짜 신의 한 수였지. 진짜,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무난데가 없는 드라마였다? 한마디로? 무난 데가 없었다. 되게 몰입이 잘 받고, 몰입이 되게 컸었죠, 그런 거. 그래서 이 작품이 계속 호평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작이다. 이런 작품 진짜 드문 작품이다. 약간 여운 남는 드라마. 그쵸. 끝나도 더 생각하게 되는 드라마. 이 작품은 확실히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은 그죠. 네, 그런 작품이에요. 쿠팡 플레이에서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 이게 묻힐 수도 있는데 계속 입소문을 타고 조금 그냥 이대로 묻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좀 회자된 입소문 타가지고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좀 은은하게 오래 갈 것 같은 그러니까 확 떠서 쭉 가는 그런 류는 아니지만 그쵸. 또 이 문학작품이라는 게 또 그 매니아층에서는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를 부탁해 이런 것도 유명해서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런 느낌의 좀 작품이에요. 안나가. 네. 또 보시는 분들은 좀 계속해서 보고 또 입소문 타가지고 이런 류의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볼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이기도 하고. 더 하실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게 드라마가 드라마가 좀 영화 같은 느낌 들어. 드라마가 영화 같은 느낌 들어.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보다 영화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그쵸. 나눠줬지만은 영화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드라마인데 영화 같아. 영화 본 느낌. 그래가지고 좀 긴 느낌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죠. 근데 주연편이 없었고 그냥 딱 몰입감 있는 드라마. 영화 한 편 본다는 또 그런 느낌 들었고. 그래서 이 안에 영화를 만들었으면 영화 만들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저는 작품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 다 동감하고 저도 이제 첨언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조금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랄까? 완전 동감합니다. 약간 단순히 여운을 많이 남는다는 게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거보다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의미적, 상징적 뭔가 좀 작법이 특이했다. 그렇죠. 특이했죠.
기존의 드라마의 룰을 좀 파괴한 듯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영화 같은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게 종종 있긴 한데 문학작품 같은 드라마. 그렇죠. 그러면서 영화 같은 드라마.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처음 본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작품은. 그러니까 분명히 영화 같은 작법을 쓴 드라마들은 드물지만 있었어요. 있었죠. 문학작품 같은 드라마도 드물지만 있었어. 있었죠. 근데 문학작품 같으면서 영화 같고 그런 거 진짜. 영화 같으면서 드라마인. 이런 작품은 저는 이번 이 안나에서 약간 처음 본 느낌이거든요. 저도 두 개 같이 느낀 거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좀 신선했다. 그런 면으로 또 감독님의 연출이나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 쓰시는 거나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거 좀 많이 느꼈다. 그런 작품이었고 나머지는 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감을 해서 따로 뭐 말을 하거나 뭐 첨언을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이번 화를 진행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순서 이제 작품 소개로 좀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이번 5, 6화에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점 제가 좀 먼저 좀 갖고 왔거든요. 이거 혹시 뭐 생각해온 점 있으신가요? 5화에서 이게 이제 지안하고 이제 안 나오고 대립의 관계가 형성되죠. 거기서. 그쵸. 5, 6화에서 본격적으로 좀 그런 게 나오죠. 떡밥도 6화 다 해도 돼요. 대박이었어, 그게 진짜. 그치. 네. 그래서 그 되게 좋았고.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 맞아요. 사실 울잖아요. 웃는 게 아니고. 웃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원래 제가 속마음이 웃잖아요. 근데 울지 않아요. 안나는. 그쵸. 네, 그쵸.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 많이 하게 되는. 끝나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도 많이 하게 하고, 여운도 많이 남기고. 그 떡밥을 굉장히 잘 살렸었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게. 저는 지난 화에 이어서 약간 좀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 우선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이게 이제 이 제작사 있잖아요. 안나 제작사 대표님을 인터뷰를 한 건데, 이 안나 제작에 대한 비하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속사정. 이런 거를 쫙 한번 인터뷰를 좀 해주셨더라고.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 안나가 사실, 원작이 소설이 아니래요. 많이 봤어요. 제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안나라는 거를 이주연 감독이 그냥 틀만 좀 잡아놓고 그거를 일종의 이 문학 용어로 트리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잡아놓고 찾아왔는데 이 제작사를 찾아왔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거야. 1%가 2%가. 그래서 이걸 어디서 잡지? 했는데 그때 딱 마침 만난 작품이 이 안나의 원작이라고 친절한 이방인 하는 그 친절한 이방인이래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갖다 쓸 건 좀 갖다 쓰고 참고할 건 참고하고 해서 원래 이 이주연 감독이 생각해놓은 트리트먼트에 그거를 좀 첨가를 해서 친절한 이방인을 같이 좀 섞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안나다. 그런 의미에서 안나의 시작은 원작 소설이 아니었다. 왜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틀이 있어서.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친절한 이방인이 섞여 들어와서 완성이 된 거죠. 이 안나라는 작품이. 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말고도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느끼셨어요. 영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맞지 그럼. 네.
안나는 원래 영화로 이 기획이 됐다가 이 2시간 혹은 길어야 2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독립 영화적 느낌의 이런 영화는 그죠. 2시간이 채 안 돼요, 러닝타임. 그쵸. 근데 그 안에 이런 걸 다 표현해내기엔 너무 부족한 거야. 그냥 일종의 한 에피소드로 끝나버리는 그쵸. 그런 느낌이었대요. 러닝타임에 맞춰갖고 다 잘라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길어도 드라마로 갑시다. 뭐, 긴 느낌에 뭐 한 3편짜리 영화 찍는다고 하면 되지. 예. 이런 느낌으로 아예 영화로 제작을 했대요. 아예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 아예 영화 같은 드라마로 제작을 했대요. 영화처럼 만들되 드라마로 가자. 그래서 그렇죠. 가깝네. 그렇죠. 영화로 만든 드라마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이런 인터뷰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새롭네, 되게.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지를 캐스팅한 배경, 수지 캐스팅 비화. 원래는 이 수지가 딱 캐스팅된 건 아니었대요, 대놓고.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그 수지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빨리 보였고, 그리고 의외로 수지가 이 20대부터, 아니죠, 오히려 10대부터 이 30대 후반까지 다 표현이 거의 40대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훌륭하게 잘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지의 맑은 이미지가 여기에 찰떡같이 딱 부합이 된 거죠. 그치. 정말 잘 쓴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오케이. 10대부터 40대까지 표현이 되느냐, 그리고 안나의 이미지에 부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느냐, 안나를.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다 통과를 한 거지, 수지가. 그리고 안나가 수지가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하고 싶었대. 그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잡은 거 아니야. 되게 재밌어서 수지가 꼭 하고 싶다고 되게 했다고. 그래서 수지가 결국에는 캐스팅이 됐다는 거. 근데 정말 잘 됐죠. 정말 잘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로는 이런 게 딱 올라왔는데, 안나는 호불호 갈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대. 제작을 할 때. 그런데 예상 외로 호불호는 무슨 흥행이 대박. 호대박이 난 거지. 그냥 모두의 극찬의 극찬의 일세. 그래서 제작사 측에서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더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나가 이렇게 폭발할 줄 몰랐다. 오히려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거 재밌게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때. 오모이토가 엄청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드라마 자체.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뭔가 여성향 드라마일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남성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드라마입니다. 그냥 정치적인 것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갈등도 있고. 심리 묘사가 이 섬세한 심리 묘사가 재밌어. 그런 재밌죠, 거를 그렇죠. 하는 것도. 그렇죠.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감독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끔 좀 만든 것 같아, 드라마를. 생각하는데 생각 많이 하게끔 약간. 그런 이제 이런 전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극 여성향의 드라마지만 의외로 남성들도 많이 보고 많이 공감도 하고 그런 드라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호평만 이어지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약간 드라마 내용보다 수지가 약간 돋보여서 너무 돋보여서 조금 좀 아쉬웠어요. 그쵸. 내용도 좀 더 나왔으면 그죠. 사실 이슈는 안나가 이슈가 된 게 아니라 수지의 연기가 좀 수지의 뭐 변신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나라는 작품 자체는 좀 묻힌 감이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안나 좀 더 부각해서 보셨을까. 이 유튜브 그런 것도 그렇고 기사들도 그렇고 이 안나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수지 연기. 그쵸. 거기 나온 배우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이주연 감독의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싶었어요. 약간 그게 좀 부각됐으면 어땠을까 내용이. 안나라는 드라마 내용이
이게 상당히 좀 네. 진짜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쵸. 네. 진짜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을 신경숙 작가가 썼는데 작가만 뜨고 그쵸. 예,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좋은 작품은 묻힌 아무튼 약간 이런 케이스가 바로 안나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어. 그래서 사실 작품이 떠야 되는데 작품이 떠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여기 중간에 기사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이 기존 드라마의 틀을 깬 새로운 드라마 형식과 스타일을 보여줬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 획을 그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어떻게 말했잖아요. 문학 작품 같은데 영화같이 찍고 드라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참 굉장히 신선했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작법을 따라가는 스토리텔링에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건 영화 같은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실제로 트는 그 방영되는 데는 드라마로. 조합이 굉장히 잘 됐죠, 이거 드라마. 그쵸? 이게 이러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처음 보는데 진짜 그런 것도 이 안나라는 작품의 성공에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쵸. 한 요인 정도가 아니죠. 거의 거의 뭐 진짜 큰 요소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드라마 굉장히 잘 튼 것 같아요, 우리. 응? 드라마 굉장히 잘 튼 것 같아. 드라마 다 틀어가지고 다 보여줄 수 있잖아. 사람의 묘사. 영화에서 못 보여주는 러닝타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려나가야 되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다 보여서 되게 들어왔다. 되게 더 몰입감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드라마로 잘 만든 잘 만든 것 같아요. 영화보다 진짜 드라마 잘 만든 것 같아서. 하긴 영화로 아무리 만들어도 예를 들어 2, 3편으로 나눈다고 쳐도 그 기간에 텀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게 막아 뜬단 말이지,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몰입감이 떨어져요. 확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몰입감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용도 다 잊어먹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2편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쵸. 또 3편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2편이 생각보다 흥행이 저조했어 1편에 비해서. 그쵸. 그럼 3편이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예 깔끔하게 드라마로 그냥 6편짜리를 딱 만든 게 진짜 신의 아이도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드라마로 이제 방향을 트신 건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거 여기 이준 감독님 잘 몰랐는데 되게 대단한 분이네요. 안나 만드는데 감독님의 그 뜻이 다 들어있어서 드라마에. 즉 보여주고 싶은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그죠. 그래서 이준 감독님 또 되게 대단하시는 분이다 또 생각했죠. 잘 몰랐었거든요, 원래. 사실 잘 몰랐는데. 그쵸. 왜냐하면은 신인 감독이거든. 비교적 이 작품을 한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입봉 수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기 이 드라마로 때문에. 완전 입지를 다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지를 다진. 네. 굉장히, 그래서 이종 감독님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기사에서. 왜냐면은 이런 화제작을 쓰고 찍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언론이 몰릴 수밖에 없죠. 또 굉장히 또 다음 기대되는 또 감독님 또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또 좋고. 네.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 여성 감독님들도 또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분들처럼 또 칸에 또 못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또 뭐 더 엄청난 작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새싹부터 이제 차근차근 스텝 밟아가가지고 위대한 감독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언제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위대한 감독이 탄생하고 처음 작품인데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아니 처음 작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처음 작품은 아니고 그냥 신인급의 감독이다. 네, 10편이 뭐야? 한 5편이야? 몇 편을 안 만들었어. 근데 그게 잘 안 알려진. 그쵸. 그냥 완전 무명이었는데 이 작품으로 뜬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거의 입봉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전 작품들은 뭐 실제로 이걸 가져다 보여줘도 다 모를 만한 작품들. 네. 자,
잘 만든지 안 만든 건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나라는 작품으로 대박이 났다. 앞으로는 좀 차기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어떻게 어떤 작품을 또 만드시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승승장구 스타 감독의 길로 쭉 가실지 아니면은 반짝 하나 이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가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행보가 좀 저희도 좀 응원합니다. 좀 좋은 감독님으로 좀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갖고 온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몇 년면에 있었죠 이거 3, 4 지금 몇 년면에 어떤 거죠? 지금 기사 제목이 딱 있잖아요. 수지가 픽한 장면. 수지님한테 똑같네 픽한 게. 본인이 연기한 안나 중에 내가 했잖아요 똑같았네. 명장면 하나를 좀 뽑아주세요. 이거야 이거. 라고 했는데 같은 해석을 딱 내놓았더라고요. 오르고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는 안나. 네. 지금 이거 봤거든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비슷하게 해석을 하셨고 또 이제 이 끊임없이 이제 23층을 오르는 동안에 이 하의를 벗고 이 오르는 게 오히려 제일 비참한,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다고 믿는 그 순간 제일 비참한 모습이 되죠. 느낌이 성공한 느낌이야. 근데 이제 바닥에 그치 이게 구두, 눈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인 의미를 썼기 때문에 그 구두에서 내려와서 다시 맨발로 오르고 있다는 건 이 안나가 성공의 끝에서 약간 비참함을 맛본다. 예. 그런 느낌으로 수지님이 해석을 하셨고 또 비슷하게 또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보시는 장면을 수지님도 제일 기억에 남다. 뿌듯하네요 이거 보니까. 명장면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뽑았어요. 기사로도 날 만큼.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뒤에 또 풀 이야기가 또 많기 때문에 오프닝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심플하고 좀 간단하게 어떻게 조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 안나라는 작품의 이제 비하인드 이런 거로 조금 풀어본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순서를 좀 들어가 봐야죠. 그쵸? 저희 명장면 1+1 이번에는 5화의 명장면과 6화의 명장면 하나씩 모아보는 순서입니다. 그쵸. 자, 오늘 장면 그러면 누구 한번 먼저 한번 제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전에 먼저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장면 뭘까요? 이거는 일종의 그거예요. 이제 안나와 지훈의 대립. 안나와 지훈의 대립이다. 세다는 단계. 이게 뭐라 볼수 있는데 동감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는 분들이.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보게 봤거든요. 보시면 이제 안나하고 이제 지훈이 만났어요 집에서. 근데 이 전에 지훈의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안 나왔어 그 자리. 안 나와서 왜 안 나왔어 물어봅니다. 근데 안나한테 난 수업 있었다고. 근데 수업 없었잖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 이러면서 진짜 그 투비의 수업 없었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안나가 그래서 안 내면서 이제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없었으면서. 당신이 저번에 없애는 수업 보충이었고 보강이었고 그리고 꽃으로 앉을 필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꽃으로 앉을 필요 없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지훈이 이제 표정이 이제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왜 그랬을까 얘기하는 이게 왜 그랬을까 되게 이게 그게 긴 기사는 아니죠. 똑같은 말.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나가 욕합니다. 김기사님한테 속한단 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런 김기사랑 사람, 그쵸.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가 김기사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내가 김기사야? 내가 김기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안나가 지금 급진적으로 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엄청 순종적이고 그렇죠. 수동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퓨즈가 딱 바뀐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계기가 있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게 저거잖아요. 그걸 인지한 순간 이 최지훈이라는 자기 그렇죠. 남편이 현주를 죽였구나. 네. 네. 그걸 인지한 순간 쉽게 말해서 이게 빡이 든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갈 때까지 가보자. 될 대로 되라. 그죠. 이건 그냥 죽이면 죽으면 되지. 예. 원래는 엄청 남편 눈치 보고 그죠. 내 이 생활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자체가 어느 순간 다 놔버린 느낌. 그죠. 그렇게 이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김기사님 이런 얘기한 거죠. 반말까지 합니다. 막 하면서 됐고 내가 조비서 줬으니까 데리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안나가 감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재균이 담배 피면서 이제 딱 됐다. 이러면서 한 딱 그 장면, 이 장면이 딱 하면서 이제 안나 한마디 하죠. 여기서 김기사 맞네. 한마디 하고 끝난 장면. 그 장면 제가 배틀을 뽑았습니다. 5화에.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장면 전부터 있는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나가 이렇게 최준한테 막 나갈 수 있는 이유가 현주를 죽였잖아요. 최지훈이. 그지 형. 그 뜻은 결국에는 이 최지훈도 내가 유미인 걸 알고 있구나.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속여도 되네. 되는가, 그죠. 오케이, 그럼 막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현주를 죽여? 이런 그렇죠. 적개심까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가지고 이런 태도로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첫 대림이죠. 지훈과 첫 대림. 딱. 그러니까 네. 드러난 첫 대림.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강력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안나라는 작품은 다시 생각해도 이런 심리적인 변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안나의 태도가 변했는데도 네, 그죠. 이게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잘 배치를 해놓고 연기도 또 잘해.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시나리오도 결국엔 좋고 그쵸. 연기도 좋았다는 거거든. 이게 관객들한테 납득이 된다는 거야. 그때 그 대사가 진짜 소름돋았어. 왜 그럴까? 소름 돋았어. 그 대사 진짜. 김기사가 생각나면 진짜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런 심리적인 변화를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표현해낸 거, 풀어낸 거. 이게 또 이 안나의 백미가 아닌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으면은 쟤 갑자기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전혀 이상하면 안 들었죠. 전혀. 충분히 저런 태도를 보일만 하다. 그죠.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걸 알았어. 받은 거, 뇌물을. 그것도 알았던 거야. 뭘? 이제 이 안나가 뇌물 받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알았던 거야. 최지훈이? 최지훈이. 미리 알았었네. 알았었지.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면서. 그게 이 전 장면이었군요. 네. 나는 왜 후로 기억하고 있지?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비서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이 거예요. 이후가 아니고 이 전이군요. 그 장면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발전된 거죠. 얘기가. 나중에 하자 이랬어요. 지훈이가. 거기에 나중에 하고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이 지훈도 생각을 했죠. 그죠. 안나이 좀 어디 좀 처리를 해야겠다. 그죠. 너무 막 나가네.
그러면서 이 안나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예 이제 마음을 굳혔겠지. 네. 이 안나도 이제는 좀 어디 처리를 좀 해야겠다. 그죠.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다. 자기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6화의 명장면 한번 볼까요? 이것도 살짝 제가 느낀 건데,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공감. 자, 보시면은, 이제 안나가 엄마를 찾아가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털어놓고, 이제 다 만난 거예요, 사람들 이제. 조비서 만나고, 이제 자기 선배들 만나고, 다 만나서 얘기하고 온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치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봐요. 엄마 나왔어 이러는데, 다 미국에 있어. 계속 그 생각이. 다 미국에 있는데, 내가 해달라고. 편지 줘. 그러면서, 안나 표정이 이때 감정이 들어가죠? 엄마 나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표 되게 난 이 사람이 되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내가 말을 전화를 못한다. 천지 써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안나 이 표정에서, 아무 한 번도 안 찾았잖아요, 그동안. 찾아올 수가 없었지. 예, 남편 눈치 보느라. 다 얘기해서 찾아온 거죠, 엄마 보고 이제.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 딱, 눈빛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미에 보고 싶다고. 앞에 있는데. 엄마 대사가 대단하죠. 앞에 진짜 딸이 있는데, 약간 치매로 인해서 기억을 못하고. 치매라기보다는 이게, 알아주고 싶은 거야. 이 유미는 유미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약간 감독의 의도였다. 그죠. 유미가 아니야. 이건 유미가 아니야. 안나야, 그냥. 근데 엄마의 시험 봐서 이게 유미가 아닌 것이. 다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유미의 모습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신 것 같아. 내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물론 치매긴 하지만, 네. 이것도 이게 일종의 상징으로 쓰인 거다. 네.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나는 안나가 아니라 유미를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나 못 알아보는 엄마가. 딸이 이제 안나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죠. 모르지.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딱 하는. 엄마 나를 못 알아보는.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이 장면 제가 왜냐면 뽑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님 앞에 안나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안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보는 유미를 감추고 있는 그런 안나. 뭐 이런 상징적인 면을 좀 많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생각했는데 진짜 이거는 공감 어쨌든 저는 되게 그렇게 느꼈거든. 그렇죠. 상징적인 면까지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확실히 이 안나라는 작품이 진짜 하나하나가 좀 상징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면 하나에는 좀 생각하고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해석도 되고 왜냐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좀 좋은 작품이 아닌가. 그죠. 이게 또 영상물만의 또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책은 해석을 해주잖아요. 책은 해석을 해주지만 영상물은 기본적으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음악하고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아예. 그쵸.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다는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수갈래로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디테일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또 일종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감정이 비슷할 거예요. 느끼시는 게. 그러니까 좀 디테일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하게 좀 해석도 하시고 잘 모르겠어도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캐치가 되면 거기서 이제 소름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에 찡한 감동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수작이고 음. 명작이고 진짜 칭찬이 자자한 하나, 그죠.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좋아요. 이렇게 해서 6화 네, 까지. 명장면을 네. 이렇게 뽑았다. 네. 그게 보시는 거군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의 명장면 한번 뽑아볼까요? 그쵸. 한번 보십시다. 단토, 네, 왜냐면 한번. 저는 이제 5화 먼저 그러면 단투의 명장면 5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화의 명장면 됐을지 바로 공개를 한번 할까요? 네, 아니면 뭐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딱 4개가 되니까 전면이 5, 6 합쳐서 5화는 지금 그거야. 현주? 약간 현주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야. 환상 환상, 속에 어. 자 한번 가볼까요? 그 장면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 맞아요. 아, 맞네. 이거 하면 좀 몇년 해야죠. 네, 왜냐면 진짜 명장면이에요. 명장면. 5회에서 이거 빼고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남는 장면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래서 들고 와봤어요. 저는, 네, 괜찮죠. 충분히. 저는 오히려 겹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안 겹쳤어요.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아, 근데 또 생각보다 다르니까. 아, 그치. 예. 근데 요거 외에는 딱히 발견한 장면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이것도 소름 돋긴 했어요, 이 장면도. 자, 이 장면은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금 이 안나가 이러고 있었잖아. 그치. 이게 이 대선이나 그리고 또 이 남편에 대한 이미 반항을 막 하고 그죠. 예. 그러고 있지만 또 현실에는 자기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 맞아. 거기서 도망칠 수 없게 벗어날 수는 없어. 그죠. 순응하고 맞춰 살아야 돼. 그래서 끌려가듯이 연기를 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깽판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용기는 아직 없는 거지. 그치. 자기 아직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그죠. 자기 또 신경 쓰는 지원 선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경 써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깽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인형처럼 맞춰서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이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전전긍긍하고 이거 내가 이 삶을 놓치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아니잖아. 그죠. 나는 이제 다 놨어.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이제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까지 잃었어. 그쵸? 이 전전긍긍한 걸 그나마 붙들면서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치. 이걸 놔버리니까 동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쵸. 그런 상황에 삶은 계속 이 팍팍한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대선 후보 아내로서의 삶.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완전히 그냥 가면 하나 쓰고 아예 잃어버린 거죠. 아예 가면 하나 쓰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삶에 지친 모습이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에서 기댈 데 하나 없이 이렇게 지금 지쳐서 있는데 심지어 이 마음속에는 죄책감까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죽였지만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원인은 자기한테 있거든. 그렇죠. 자기가 아니었으면 남편이 죽일 일도 없고. 괜히 자기 때문에 현주가 죽은 거. 현주가 남편한테 연락해서 죽었더라도 맞아. 어쨌든 그게 자기랑 연관이 돼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계속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힘든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압박, 스트레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건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현주에 대한. 그죠. 그 현주의 죽음이 나 때문이다. 여기 한시간 다 모았잖아요. 더 빨리만 줬어도 이런 일 없었. 이런 느낌.
다 여러 모았는데 가지, 이미. 여러 가지 그런 죄책감, 그리고 이 주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걸로 압박을 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쳐 있어요. 지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유미야 이렇게 현주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죽었는데. 고개를 드는데,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이 내리는 장면은 가만 보면 이 작품에서 이 안나가 힘들 때 있죠. 그리고 이 안나가 전반적으로 이 마음이 메말라 있잖아요.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란 말이야, 일종의. 그런 안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면 이 눈을 꼭 등장하더라고요. 네. 안나가 그 병원에 엄마 찾아갈 때, 그럴 때도 창밖에 막 눈이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다든가, 이 안나의 마음을 좀 표현할 때, 마음 상태를. 그럴 때는 꼭 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안나의 심리를 표현한 컷이잖아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그래서 갑자기 이 지하 주차장에 말도 안 되게 눈이 막 내려요. 결국에는 이 안나가 환상 중에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걸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주가 자기를 부르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현주인 줄 몰라요. 누군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차에서 나와서 가까이 가보는 거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주가 여기서 진짜 좀 소름 돋는 말을 하는 게, 아나스타샤. 그죠. 아나스타샤.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진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리플리 증후군의, 제가 1회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네. 최초의 인물이랄까? 그죠. 네. 안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아나스타샤를 연기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의 모토잖아요. 그렇죠.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내 삶을 통째로 훔쳐가서 결국엔 나까지 죽게 만들었어. 이런 느낌으로 양심을 계속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 소리가, 그리고 이 이미지가 현주의 양심이 현주가 아니죠. 안나, 즉 유미의 양심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현주의 영혼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다기보다도, 그죠. 안나 양심에서 나온. 그렇죠. 안나의 양심이 만들어낸 현주다. 그죠. 네. 이 현주가 자기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진짜 공주 같았다. 그치. 라고 아나스타샤라고 불렸다. 그래서 그 아나스타샤를 줄인 게 바로 안나다. 근데 자기는 그 이름을 어느 순간부터 안 쓰기 시작했다. 이 안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근데 너는 그 이름을 주워다 쓰고 있구나. 내가 버린 가짜, 그 안나를 네가 주워다 가짜가 됐구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대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나 보니까 현주인 거죠. 딱 이때 그 말을 하거든요. 그치. 얼굴을 드러냈을 때. 네. 얼굴을 드러냈을 때 나는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 더 이상은. 그게 가짜란 걸 알았으니까. 그 말하는데 소름이 이제 쫙 돋아. 소름이 쫙 돋고 내가 말한 거. 너는 내가 버린 그 가짜 이름을 주워다 쓰고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가짜로 사는 삶은 어땠냐? 진짜의 삶을 훔쳐간 그 삶은 어땠냐? 유미가 말을 하죠.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것도 결국엔 가짜였다고. 지도 결국에는 나도 피해자였다. 그 가짜 안나의 이름을 뒤집어 쓴 그 피해자다. 나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현주 입장에서는 되게 좀 가설없죠. 네. 그래서 이안나가
그런 얼굴을 하고 이현주를 죽였어? 그렇게 말을 하죠. 황당하게 네가 피해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니? 그래서 그렇게 진짜를 죽였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현주가 아니라 양심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해봐야 돼요. 양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자기 양심이 현주의 모습으로 투영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현주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부정을 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 현주가 또 한마디를 하죠. 아니야? 아니라고? 그걸 보고 안나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겠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안나를 두고 현주가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공간이 아니라 상황인데. 그치. 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상황이 맞죠? 지금 지옥 같은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상황이에요. 다음 장면에서 이 안나의 눈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안나의 눈물이 아니에요. 유미의 눈물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자기가 만들어낸 안나가 현주로 투영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오로지 온전히 유미로서만 남아있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가식덩어리 안나가 현주로서 투영이 돼서 자기한테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건 자기의 양심, 유미의 양심이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너무 깊은 거야. 그래갖고 5화에서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어요. 유미의 눈물이거든요, 이거는. 안나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나가 다시 자기를 공격합니다. 벌써 울지 마. 이제부터 지옥이야. 이미 지옥에 들어갔죠. 불사고 있는 중이야. 네. 그리고 이런 마지막 표정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5화의 명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건 단순한 회상씬, 단순히 양심에 찔려서 환상씬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런 차원을 넘어선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계속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이건 저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아마 보편적인 해석이 이럴 겁니다. 되게 좀 공감하십니까? 저도 이거 몇 년만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굳이 하실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가 지루해. 서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대로.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게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야 아마 해석이. 또 같으면 같은 대로 거기에 첨언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 좀 갖고 확실히 좀 명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메마른 겨울과 같은 안나의 심중에 나타난 현주, 즉 현주의 모습으로 나타난 안나의 양심, 그렇죠? 이렇게 좀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지은 이 제목 안에 이 5화 자체의 핵심이 좀 담겨 있다.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그런 핵심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갖고 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6화 한번 볼까요? 뭘까요? 6화는 예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장면 같은데 그 마지막 장면이 팝업도 있어가지고 해수한 장면이 있어서 마지막 장면일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장면은 저기 그 썰매 끌고 가는 장면인데 그거 알고 전에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그 장면. 그러니까 캐나다에 정착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자동차 나는 그 순간 자동차 사고 사고 지금 이런 이 장면일 것이다. 사고 나는 장면이 명장면인가? 아니 근데 그 전에 있어. 뭐가 에피소드가 있다. 그 전에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고 난 장면에 그거 뽑았을 것 같아. 뭔가 어렴풋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단토가 뽑은 명장면 6화의 명장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장면인데, 우선 이거는 6화 장면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2화 장면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떡밥이라서 갖고 왔거든요. 이 장면이랑 6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랑 이어지죠. 좀 이어져요. 아까 병원 갖고 왔잖아요. 병원씬. 6화의 명장면으로. 그것과도 또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엄마가 치매 상태인데도 자꾸 강조를 해서 말하는 게, 유미가 미국에 있다. 그죠? 생뚱맞잖아요, 살짝. 계속 미국에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안나가 최지훈이랑 결혼하기 전날 밤이에요. 맞아. 이해한가 그럴 거야, 아마. 네, 마지막으로 근데 엄마를 이렇게 만나러 와요, 결혼하기 전에. 맞아. 근데 거기서 엄마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안나가 오니까 일어나 있어요. 왜 안 주무시고 일어나 계세요? 라고 하니까 꿈꾸다가 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나는, 그러니까 이젠 유미죠. 그죠. 유미는, 엄마를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주무시게 하려고, 이거 먹고, 이제 다시 누우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엄마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야. 진짜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또 어디 가? 라고 묻는 겁니다. 왜냐면 그 꿈에서 미국에 있었거든요. 안나가. 그러니까 계속 미국 타령을 하는 게, 이 엄마한테는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인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치매라. 그 상태에서도 현실보다도, 현실에는 안 남아있고 유미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자기가 꿈을 꾼 거기는 유미가 있어. 그럼 이 엄마한테는 뭐가 현실이겠어? 유미는 현실. 그렇죠. 그 미국에 가 있는 그게 현실인 거야. 네. 그러니까 계속 미국 타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딸이 미국에 가 있다. 우리 딸 미국에 있다. 네. 그러니까 그 꿈에는 유미가 있거든. 네. 안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유미가 있잖아. 그래서 계속 그 미국 타령을 하시는 거고,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어디 가?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먹으면 유미 미국 가잖아. 가지 말라는 거죠. 네. 네? 나 안 가.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때만 해도, 유미는 이때만 해도 이 엄마가 무슨 소리 하나 모르겠지 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다 미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예지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지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거면 미국 가잖아 하는데 아니야. 안 돼? 아까 꿈에 엄마가 유미를 봤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심이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아닙니까? 내가 사슴이 돼서 멀리서 유미를 봤다. 이제 6화의 장면 바로 오버랩 되시죠? 그거는 사슴이 아닙니다. 엄마야. 생뚱맞죠? 되게 생뚱맞죠? 웬 사슴이야? 그치. 갑자기? 이거 너무 감독이 어거지로 집어넣은 거 아니야? 사고를 이렇게 낸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엄마가 죽자마자 그 사슴으로 환생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유미를 일단 구해야 되거든. 그치. 정신병원에서 가지 못하도록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는 최준을 막아서야 되거든요. 네. 나는 이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신과 함께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막 제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다 무시하고 나 지금 당장 동물이든 뭐든 좋으니까
환생하게 해달라고 미국 땅에서.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원래는 이 형벌이거든요. 이 동양 사상에서 보면은 사람이 가축으로 환생을 하게 된다는 거는 형벌입니다. 일종의 벌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그냥 자처를 해가지고 동물로 환생을 해버렸어. 그치. 자기 딸 구하겠다는 그래서. 일념 하나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심이라는 게 대박이죠.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때 이미 예지몽을 꿨어. 그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았어. 알았지. 내가 사슴이 돼서 멀리서 유미를 봤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미 왜 슬펐어? 그치. 유미가 오열하는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네. 그거 최지훈 불태운 다음에 유미가 엄청 펑펑 울거든요. 그 장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슬펐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유미가. 응,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단순히 눈물 쪼르르 하고 진짜 좀 슬퍼하고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고가 아니고 오열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을 하죠. 너 오열했다. 왜 오열했어? 그치, 물어본 거지. 네. 이 장면은 단순히 치부하고 넘어갈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 떡밥이었죠. 6화의 떡밥이에요. 그냥 이 작품 자체를 관통한 떡밥입니다. 6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랑 완전 맞닿아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이 장면. 이제 떡밥은 다 보셨죠? 여기서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 최지훈이 너무 거슬리는 거야, 유미가. 그치. 그래서 아들을 핑계로 맞아. 아들이 지금 여기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뭐 데리고 오든 보러 오든 그런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 부부만 몰래 이렇게 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다 수행비서들 다 떼놓고 와요. 맞아. 왜냐면은 안나를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적어야 되고. 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부 둘만 이렇게 출장 형식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는 아들. 네, 그쵸.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정신병원으로. 유미 감금시키려고. 근데 갑자기 등장한 사슴. 엄마죠? 그쵸. 이건 사슴이 아니죠. 엄마죠. 네. 엄마가 유미를 구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소름 돋는 게 이 장면을 정말 캡처하기 힘들었음에도 굳이 갖고 온 거는 사슴의 시선을 보세요. 안 피해. 야, 역시. 안 피해. 날 쳐라 이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증거예요. 사슴이 뛰어들고 피하지 않는다. 우리 피해야 사슴들은. 네. 뛰어들지도 않죠, 아예. 이거는 이 사슴이 누군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피해죠, 그래서. 그쵸.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엄마가 유미를 구한 거예요. 네, 최지훈의 그 마수로부터 엄마가 구했어요. 그 병원에서 한 말처럼. 유미에 울었어 한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유미가 이렇게 탈출을 하고 최지훈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갇히죠. 이렇게 갇히게 되죠. 피해잖아요. 근데 이 유미가 자기는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일어났더니 앞에 갑자기 사슴이 딱 있는 거야. 사슴이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면도 하나의 또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앞에 차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슴 성격상 어떻겠어? 뛰어가지. 바로 도망가지. 그런데 끝까지 이걸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 이거는 사슴이 아니지. 응.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반 사슴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엄마니까 이렇게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미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야 이렇게 가는데 아마 화면에는 또 안 나오는데 이 이후에도 지켜봤을 거예요. 우니까. 그렇죠. 오열하는 것까지 봤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 오열하는 거는 심지어 멀리서 봤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는데 멀리서 이 불타오고 유미가 오열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때 이 예지몽으로 꾼 엄마는 사슴의 모습을 본 거죠. 사슴의 눈으로 본 거죠. 사슴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저의 장면은 여기까지. 바로 이 예지몽 장면. 안나 엄마의 예지몽. 바로 이 장면이 제가 뽑은 6화의 명장면. 그리고 이 예지몽이 실현되는 모습까지 6화의 명장면이라고 잘 뽑았죠. 할 수가 떡밥을 잘 있겠습니다. 이거는 2화 장면이랑 연계가 되면서 정말 소름이 막 돋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의외로 발견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몰랐잖아. 심지어 그거는 누가 봐도 2화에서만 보면은 버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6화에 갖고 와서 떡밥을 회수한다는 거. 엄마의 죽음, 그리고 엄마가 죽기 전에 계속 미국의 딸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유미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슴이 등장하는 거. 야,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상징도 상징인데 떡밥 설계도 심지어 소름 돋게 잘 해놨어. 당연하지. 네. 이거는 상징과 떡밥이 결합된 모습의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떡밥이랑 그리고 문학적인 그런 상징물이랑 합쳐놓고 그거를 이렇게 장치로서 잘 활용을 했다는 이거는 진짜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의 그런 최고의 작품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6화의 장면을 6화의 장면이자 이 안나라는 작품의 장면이다. 전체 1위다. 네, 그렇게 뽑고 싶을 정도의 장면이에요. 자, 그럼 저희 장면은 이쯤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